자, 세무정보 처리의 조회 및 출력 우리 9월 24일 2주차 2교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업상 증여. 자, 우리 사업상 증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다. 그죠? 자, 이러한 사례에 해당이 된다면 우리 사업상 증여로 보게 되는데, 사업상 증여로 보지 않는 경우 우리는 요 내용을 암기를 해야 됩니다. 아셨죠? 하나하나 뜯어볼까요? 자, 증여하는 제하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제하의 공급의 대가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 이것을 우리는 부수 제하의 공급이라고 하는데, 자,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홍삼 선물 세트를 구입을 한 100세트를 했어요. 100세트. 자, 그런데 거기서 한번 사용해 보라고 홍삼 샴푸를 끼워줬어요. 자, 그러면 홍삼 샴푸에 대해서는 사업상 증여로 보지 않는다. 아셨죠? 그게 견본품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주된 공급에서 부수적으로 그 공급하는 것을 우리 부수자의 공급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러한 것들을 사업상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자, 2번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않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견본품. 자, 이거는 완전한 견본품입니다. 자, 부수제야 공급이 아니고 이것은 일단은 우리가 이런 상품을 출시를 했는데요. 자, 이러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자, 한번 써보시라고 자, 견본품을 돌리는 것을 우리는 그 사업상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외워야 됩니다. 부수제화 견본품 아셨죠? 자, 그리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광고 선전물을 배포하는 것. 자, 우리가 만들어낸 제품을 견본품처럼 어떤 전단지에 끼워 가지고 우리가 길거리에 서 가지고 불특정 다수에, 그러니까 지하철에서 올라오시는 분들한테 다 나눠 주었다. 자, 그럴 때도 사업상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네 번째,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았던 것. 이건 애초에 우리가 간주 공급으로 볼 이유가 없는 거지요. 다섯 번째, 자, 특별 재난 지역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물품입니다. 자, 이 문구가 없다 보면 아무리 좋은 의도로 우리가 그 재난 지역에 대해서 무상으로 공급한다고 하더라도 원래는 간주 공급에 해당이 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국가가 가세를 하려고 하면 큰 회사들의 어떤 기부 행위가 단절이 되겠죠. 자, 그런 거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업상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자기 적립 마일리지 등으로만 전액을 결제받고 공급하는 제하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커피 자주 마시러 가죠.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 10잔을 마시게 되면 우리 한 잔을 준다. 뭐 이런 것들 있죠. 그 추가적인 한 잔에 대해서 10잔을 먹고 나서 추가적인 한 잔에 대해서 우리는 사업상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게 자기 적립 마일리지라는 겁니다. 자, 우리 커피숍에서 10잔을 먹어야지 우리 커피숍에서 한 잔을 제공한다 라고 하는 게 자기 적립 마일리지고, 자, 우리 커피숍을 이용하시게 되면 항공 마일리지를 적립해 드립니다. 그래서 항공 마일리지를 적립해 놓고 그 항공을 이용했다. 자, 그러면 그 항공사는 우리 가표에 잡아줘야 되는 겁니다. 마일리지로 이용을 했다고 하더라도 여기서는 자기 적립 마일리지입니다. 자기 적립 마일리지. 자, 네 번째. 자, 우리 간주 공급의 네 번째다. 그죠? 자, 폐업 시 잔존 제한입니다. 자, 이게 어떤 거냐면요. 자, 사업을 폐지할 때 잔존하는 제한은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공장을 운영하다가 자, 100개를 생산한 상태에서 거의 다 팔고 5개가 남았는데요.
지금처럼 경기가 좋지 않아 가지고 자, 이 상태에서 폐업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 그러면 국가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 5개 남았는 거 너한테 공급한 것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너 부가가치세 납부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지만 이 피없이 잔존자도 애초에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으면 피없이 잔존자로 보지 않습니다. 그죠? 자, 자기에게 공급한 곳으로 본다는 말은 애초에 매입세 공제 받지 않았으면 상관이 없는데 매입세 공제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국가도 정당하게 네가 매입세 공제를 받았으니까 응당 그 부가가치에 새로이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한 매출세액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 기대를 저버렸다 그죠? 그래서 자기한테 공급한 것으로 봐서 매입세액 받은 것을 다시 매출세액으로 납부를 하라는 겁니다. 자, 그 사례로 동대문 어류상을 예를 들고 있네요. 자, 이 어류상이 자, 매입체로부터 자, 어류니까 우리 도소매에 해당되겠다. 그죠? 도소매. 자, 다른 매입체로부터 상품을 구입한 다음에 소비자한테 이렇게 판매를 할 거예요. 그죠? 소비자한테. 자, 이게 정당한 논리다. 그죠? 그래서 어류를 도소매하기 위해서 떼온 상품은 매입세 공제를 받는다. 그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소비자한테 판매를 할 때 매출세액으로 납부를 하게 되면 한 바퀴가 도는데 자, 그렇지 않고 이 상태에서 경기가 좋지 않아 가지고 매입한 상태에서 폐업을 했다. 그러면 자기한테 공급한 것으로 봐버린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세액으로 매입세액 공제 받은 것을 어떻게 해요? 매출세액으로 납부를 해라 라는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자, 우리 간주 공급에 대해서 요약된 표인데요. 자, 요거 여러분들 요 표를 유심히 보시고 잘 암기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 보게 되면 자, 공급 시기 가세 표준까지 있습니다. 자, 우리 간주 공급의 유형들 요렇게 나누어져 있다. 그죠? 자, 당초 매입세액이 불공제되었다면 공급 의제가 안 된다. 안 된다. 판매 목적 타사합장 반출은 네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상관없이 공급 의제로 본다는 거고 나머지는 전부 다 불공제 받았다면 간주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자, 공급 시기 가세 표준 여러분들 다 암기를 해야 됩니다. 깨끗하게. 자, 공급 시기 면세존용과 비용용 승용차로 사용하게 되면 사용하거나 안 그러면 소비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본다는 겁니다. 자, 가세 사업에 사용할 원재료를 면세 사업에 사용했다. 면세 사업에 소비했다. 그죠? 그 시점이다. 그죠? 영업용 택시를 비용업용, 그러니까 업무용 자동차로 사용한다. 소비한다. 그죠? 그때 사용, 소비되는 시점을 공급 시기로, 간주 공급의 공급 시기로 본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간주 공급에 따른 매출세액은 시가를 가세 표준으로 한다는 겁니다. 아셨죠? 간주 공급 웬만하면 다 시가예요. 네, 다 시가예요. 자, 판매 목적 타사합장 반출은요. 자, 양도, 인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출을 할 때를 공급 시기로 보는 거고 그때의 가세 표준은 어떻게 해요? 불이익을 주면 안 되죠. 그래서 취득가액 자체를 가세 표준으로 해서 매출세액을 계산하는데요. 요 취득가액에다가 일정 금액을 얹어서 반출을 하게 되면 그 가산액까지 가세 표준에 잡아준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가 공급 정리를 했고요. 자, 개인적 공급은요. 그렇죠. 우리 종업원들이 사용하거나 소비할 때 사업상 증여는 줄 때, 그러니까 증여할 때, 폐업시 잔존 제한은 폐업할 때, 아셨죠? 이제 제야의 공급 다 공부를 했고요. 이제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용역의 공급. 자, 그러면 이 용역에 대한 개념을 우리 잡아야 되겠다. 그죠? 자, 용역은요, 재하 이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한은 물건이나 권리를 의미하는 건데 용역은 행위인 것입니다. 즉 몸뚱아리로 하는 것을 용역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자, 용역도 우리 실질 공급과 간주 공급이 있겠지요. 우선 실질 공급을 보도록 할게요. 실질 공급은 용물을 제공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사업장에 가서 제 몸으로 어떤 행위를 해 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적 용역의 공급 또는 가공계약. 자, 가공계약 제가 제하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계약과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계약을 구분하라고 했어요. 자, 이 가공계약도 나의 신체적 활동을 통해서 가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인적 용역에 해당이 되겠다. 그죠? 이런 것들을 역물을 제공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제하나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것들이 부동산 임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은 공급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용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단 우리 몸뚱아리를 제공을 하는 것을 용역이라고도 하지만 이런 제하나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용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신에 가세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 농지 있죠, 농지. 자, 농지에 임대하고 그리고 공입사업 관련해 가지고 이런 지역권, 지상권 이런 것들을 대여하는 것은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아셨죠? 자, 제하나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는 것은 용역의 실질 공급에 해당이 되는데 전답 가수원 등 농지를 임대해 주는 것 그리고 공익사업 관련해 가지고 지역권 같은 것을 대여해 주는 것은 실질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 자, 권리를 처분하게 되면 공급에 해당이 되지만 그 권리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 예를 들어서 어떤 특허 같은 것들을 자, 내가 지금 사업 목적상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어떤 제3자가 다가와서 나 그 특허권을 통해서 어떤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 나한테 빌려달라.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저는 그 특허권을 제가 어차피 사업에 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3자한테 빌려줄 수 있다. 그죠? 자, 이러한 것들을 용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용역의 실질 공급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가공계약은 제가 누누이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계약과 제야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계약을 구분해서 암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자, 제가 용역의 공급은 X, 제야의 공급은 동그라미 이렇게 쳐놓을게요. 자, 이게 뭐냐면 가공계약 중에서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계약은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단순히 가공만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제야의 공급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주요 자재를 전부나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아셨죠? 자, 주요 자재를 부담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우리 제야의 공급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계약에 해당이 됩니다. 자, 밑에 예를 들어 놨네요. 자, 우리 건설업 중에서 자, 건설업자가 건설 자재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용역의 공급. 아하, 이거는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 그죠? 예시가 아니고. 자, 요거네요. 자, 이 건설업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주요 자재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했다고 하더라도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는 어떤 예외 사항에 해당이 되네요. 맞나요? 자, 그러면 우리 건설업은 특별히 더 암기를 해줘야 되겠다. 그죠? 용역의 공급은 원칙은 주요 자재를 부담하지 않는다. 하지만 건설업은 주요 자재를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더라도 재하의 공급이 아니고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이렇게 암기를 해주면 될 것 같네요. 자, 두 번째, 이번에는 간주 공급입니다. 자, 간주 공급은 이게 자가 공급도 있고 무상 공급도 있는데요. 자, 자가 공급 이런 거네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무상 공급하여 다른 동업자와의 가세 형편이 침해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획재정부령에서 별도로 규정한 사항이 없어서 용역의 자가 공급은 현실적으로 가세되지 않는다. 그쵸? 그 말은 용역의 간주 공급은 없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 이런 것까지 우리가 가세를 하면 너무한 것 같아요. 자, 어떤 게 있냐면, 자, 우리가 어떤 사업주가 있는데요. 자, 사업주가 있는데, 자,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음식은 우리 가세되는 재화예요.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소비자에게 판매도 하지만 우리 종업원들 식사에도 제공합니다. 이게 간주 공급입니다. 사실은요. 자, 그런데 가세를 한다 안 한다? 하지만 가세를 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까지 가세를 하겠어요. 그죠? 자, 요렇게 생각을 좀 해주면 됩니다. 자, 무상공급 측에서는요. 자, 대가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용역을 무상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자,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자, 우리 가족 중에 세무사가 있습니다. 자, 세무사는, 자, 어린이를 대신하여 신고서를 작성해주는 용역을 제공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신고서 작성 용역은 어떤 거예요? 자, 가세되는 용역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떤 가족,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자,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잘 하지 못해서 아들인 세무사가 대신 업무를 처리해 줬습니다. 자, 이거 아들이 아버지에게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한 겁니다. 자, 근데 이런 거 가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죠? 자, 아버지는 민법상으로는 타인입니다. 그러니까 남입니다. 남. 아셨죠? 자, 일총관계이긴 하지만 본인 외에는 다 타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타인에서 자, 아버지든 제3자에게든 대가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용역을 공급을 하는 것도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요거 하나 암기를 해줘야 됩니다. 특수관계자 간 가족들끼리 부동산 무상임대 용역은 가세를 합니다. 자, 주택은 어차피 부가가치세가 가세가 되지 않죠. 주택임대는. 하지만 어떤 상가, 오피스, 점포 이런 수익용 부동산의 무상임대 용역은 우리가 가세는 한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용역의 간주 공급 중에서 유일하게 가세하는 거. 자, 특수관계자 간의 수익형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를 하게 되면 이것은 용역의 간주 공급으로 봐서 가세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셨죠? 그렇게 어려운 개념들은 아닙니다. 자, 이번에는 제야의 수입입니다. 자, 제야의 수입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이 여기에 있다, 그죠?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을 우리는 수입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만약에 보세구역을 거치는 것은 보세구역에 반입하는 것을 수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은 이렇게 해당하는 물품입니다. 자,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 자,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물 건너왔다. 그런데 수입 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이다. 두 번째, 자,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이다. 아셨죠? 자, 요런 상태에 해당되는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을 우리는 제야를 수입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참고 자료가 잘 나와 있는데요. 자, 이것을 볼게요. 자, 외국에서 이렇게 쭉 우리나라 보세구역으로 들어왔을 때 수입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1번 이렇게 돼 있죠. 자, 외국에서 보세구역으로 왔다. 보세구역에 있는 A 사업자한테 왔다. 자, 수입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보세구역은 간세를 유예한 구역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 보세구역에서 나갈 때 그때로 수입으로 본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보세구역 안에 있는 A 사업자가 B 사업자한테 공급을 한다. 또는 보세구역 밖에 있는 C 사업자가 보세구역 안에 있는 A 사업자한테 공급을 한다. 이거는 실질 공급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 보세구역에 있는 게 보세구역 밖으로 나갔다. 이때를 제야의 수입으로 보는 겁니다. 아셨죠? 보세구역하고 관련돼서는 제야의 수입은 언제다? 보세구역에서 나갈 때 그때를 수입하는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시험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알라고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자, 제5절 거래식입니다. 자, 여기 5절은 중요합니다. 자, 암기할 게 되게 많아요. 네. 자, 이 공급 시기를 알아야 세금 계산서를 잘 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금 계산서는 공급 시기에 발행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 시기를 잘못 판단한다면 세금 계산서 지연 발급, 세금 계산서 지연 수치 이런 가산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기업 회계 기준의 수익 인식 시점,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시기 완전히 일치하지 않지만 거의 일치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회계 기준을 잘 아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시기를 잘 알 수가 있겠죠. 자, 우선 제야의 공급 시기입니다. 제야입니다. 그렇다면 용역의 공급 시기도 별도로 있다는 그 말입니다. 제야의 공급 시기. 자, 원칙이에요. 원칙. 자, 그 제야는 이동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 공급 시기를 언제 보느냐? 제야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동이 필요하지 않다. 자, 우리 부동산 이동 못하죠. 그때는 그 부동산을 이용 가능하게 된 때를 공급 시기로 봅니다. 그런데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닌 상황에서는 공급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 시기로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원칙을 왜 배우냐면 이런 구체적인 제야의 공급 시기로 볼 수 없는 것은 다시 이 원칙으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자, 거래 형태별로 우리 제야의 공급 시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현금 판매, 자, 현금 판매, 외상 판매, 할부 판매입니다. 그 제야의 자, 여기서 할부는
단기 할부 판매를 얘기합니다. 단기 아셨죠? 장기 할부 판매는 자 여기 따로 있습니다. 아셨죠? 네. 자 이런 현금 판매, 외상 판매, 단기 할부 판매는 제야가 인도되거나 또는 이용 가능하게 된 때 그때를 공급 시기로 봅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원칙적인 공급 시기 요 두 개를 섞어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현금 판매, 외상 판매, 할부 판매를 한 대상이 부동산처럼 이동이 가능하지 않은 게 있고 일반적인 제야처럼 뭐 원재료나 이런 것처럼 이동이 가능한 게 있겠죠. 자, 그래서 제야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된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조건부 판매예요. 자, 반환 조건부, 동의 조건부, 기타 조건부 판매가 있는데 이런 조건부 판매는 그 조건이 성취가 되고 판매가 확정될 때 그때를 공급 시기로 본다는 겁니다. 자, 기한부 판매는 그 기한이 경과되어서 판매가 확정될 때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조건부들은 전부 다 판매가 확정이 돼야 됩니다. 그죠? 어떻게 해요? 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거나 또는 기한이 경과되어서 판매가 확정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가공계약 있죠? 제야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계약. 자, 이거는 제야를 인도하는 때입니다. 자, 이거 원칙이 그대로 들어가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가공계약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건설업은 어차피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제야가 이용 가능한 게 아니겠죠. 인도될 때겠죠. 그죠? 자, 우리 자가 공급, 개인적 공급 살펴봤어요. 자, 판매 목적 타사합장 반출은 별도로 빠져 있다. 그죠? 왜냐하면 반출 한 때를 우리 재공급 시기로 보는 거니까요. 그 밖에 자가 공급 그리고 개인적 공급은 그렇게 사용되거나 소비될 때를 공급 시기로 하는 겁니다. 사업성 증여, 증여할 때, 폐업 시 잔존제야, 폐업하는 때입니다. 자, 오답으로 자주 나오는 케이스가 폐업 신고일,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무인 판매기, 현금을 인취, 그러니까 그 자동 판매기에서 돈을 꺼낼 때를 공급 시기로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 시험에 안 나오는 거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수출하는 제야의 공급 시기를 살펴볼 겁니다. 자, 요거 시험 문제 나오면 잘 틀리는 부분이 이거죠. 잘 나오지는 않지만 한 번씩 나오면 바로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국외 반출, 이거 직수출입니다. 그죠? 자, 국내에서 바로 직수출하는 그런 국외 반출, 중개무역. 자, 이 두 개는 선적일 또는 기적일을 공급시기라고 합니다. 기적이가 아니라 기적일입니다. 기적이 발생한 날이 아니고 비행기에 쌓을 때, 배에 쌓을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원양이나 자, 위탁 판매다. 자, 이거는 공급가액이 확정될 때입니다. 공급가액. 자, 위에 판매가 확정될 때, 그게 공급이 확정될 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이런 공급 또는 판매가 확정될 때가 아니고 공급 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그거 뭐냐 공급 시기로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위탁 판매다. 그죠? 이번에는 위탁 가공무역 그리고 외국 인도 수출입니다. 자, 이것은 좀 쉽다. 그죠? 자, 인도될 때를 공급 시기로 한다는 겁니다. 자, 각 수출 방법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자, 제가 조금 정리를 한 건데요. 제가 별도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주지 않을 거예요. 시간도 많이 없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내용을 읽어보면 아, 무슨 말인지 알겠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할 친구들은요, 요 내용들이 아, 요런 수출 방법을 뭐 주윤계 무역 방식이라고 하는구나, 또는 위탁 판매 그 수출이라고 하는구나. 자, 요 위에 조금씩 다 잘려 있다. 그죠? 네, 요 위에 조금씩 다 잘려 보일 거예요. 네. 요 밑에도 잘려 보일 거예요. 네. 자, 한 번씩 읽어 보시기를 바랄게요.
자, 기타의 경우, 자, 이거 중요합니다. 그죠? 중요합니다. 자, 이 기타의 경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합니다. 자, 첫 번째, 장기할부함입니다. 인도 후 2회 이상, 그러니까 두 번까지 분할하여 대가를 받고, 그리고 인도 1 다음 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까지,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받는 잔금까지 1년 이상일 것 아셨죠? 중간 지급 조건부, 인도되기 전,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고 또는 지급받고, 계약금 지급일로부터 잔금 지급일까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것. 장기할부 판무, 장기할부 판매, 중간 지급 조건부 구분을 좀 해줘야 됩니다. 자, 볼게요. 자, 장기, 그리고 중간 지급 조건부입니다. 자, 일단 기간이 여기는 1년 이상이고요. 여기는 6개월 이상입니다. 언제부터요? 인도 1부터 잔금까지. 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인도 1의 다음 날부터, 그리고 최종 부불금 지급일까지.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인도 1 다음 날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다. 그죠? 요 기간이 1년 이상이 돼야 됩니다. 하지만 중간 지급 조건부는요, 계약금 지급일로부터 잔금까지. 자, 이 기간을 계산을 할 때 장기할부 판매는 인도일의 다음 날부터 잔금까지의 그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되고, 그죠? 자, 요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된다. 하지만 중간 지급 조건부는 계약금 받고, 그죠? 계약금 지급일로부터 또는 계약금 수취일로부터 이 잔금까지의 기간, 이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된다. 그죠? 자, 날짜를 기산하는 그 시점이 달라요. 마지막 잔금은 똑같지만, 자, 인도일의 다음날 잔금, 그죠? 자,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 인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2회 이상 분할해서 받아야 돼요. 자, 어떻게 돼 있죠? 자, 인도를 일단 먼저 하고, 그리고 2회 이상 분할로 대가를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중간 지급 조건부는요, 어떻게 돼요? 자, 인도하기 전에 계약금 이외에, 이미 계약금은 받은 상태고, 자,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고, 자, 그러니까 계약금하고 그 대가, 그죠? 그 대가 분할해서 지급하는 게 몇 차례 이상이라고 제한은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장기할부 판매는 2회 이상 분할해서 대가를 받아야 된대요. 결국 이렇게 되겠네요. 자, 계약금 받고, 그리고 어떤 그 뭐냐, 중도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차피 뭐 그 몇 차례 그건 없을 거니까 일단은 계약금 받고, 그 다음에 인도를 하고, 이렇게 된다. 그죠? 자, 순서가 조금 다르다. 그죠? 이제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요.
자, 일단 2교시 수업 여기서 마치고 우리 3교시 수업 때 다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